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다들 행사하셨습니까? 선택 2022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MBC를 비롯한 방송 3사의 공동 출구 조사 결과로 예측한 후보들의 예상 득표율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경합 예측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8.4%, 이재명 후보가 47.8% 그리고 3위로 2.5%를 차지한 심상정 후보 예측됐습니다. 자, 두 후보의 예상 득표율 차이가 0.6% 포인트지 않습니까? 이번 출구조사의 오차 범위가 전국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0.8%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의 예상 득표율이 이렇게 1.6% 안으로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승패를 가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 MBC와 KBS, SBS가 대선 출구조사 수행기관인 입소스와 코리아리서치 그리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진행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출구조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예상 득표율 47.8%를 얻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예상 득표율은 48.4%였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0.6%포인트, 오차 범위 내 초경합 양상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쪽의 우세를 점칠 수 없는 초박빙으로 예상된 만큼 당선 윤곽은 실제 개표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야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측 3위 심상정 후보의 예상 득표율은 2.5%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최대 승부처 서울에선 이재명 후보 45.4%, 윤석열 후보 50.9%의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경기도에선 이재명 후보가 50.8%, 윤석열 후보가 45.9%의 예상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인천에서도 이재명 후보 49.6, 윤석열 후보 45.6%의 예상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측 1위를 할 걸로 예상되는 지역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로 나타났고 윤석열 후보의 예측 1위 예상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등 충청권은 오차 범위 내 경합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50대에선 이재명 후보가,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20대와 30대에선 두 후보의 예상 득표율이 팽팽했는데 다만 20대 남성의 경우 윤석열 후보가 58.7%, 20대 여성에선 이재명 후보가 58.0%로 앞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MBC 등 지상파 3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330곳 투표소에서 7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입니다. 다만 이번 출구조사는 저녁 6시 이후에 진행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네, 투표가 모두 끝나면서 투표함들이 지금 개표소로 속속 도착하고 있고요. 아까 들으신 대로 일부 개표소에서는 개표 작업이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상황에 따라서 지역별로 개표 시작이 늦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개표소 한 곳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수근 기자, 지금 보니까 김수근 기자 뒤에도 지금 개표함이 열려서 작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대 체육관에 마련된 서울 관악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관악구 지역 투표소에 있던 160여 개의 투표함이 속속 이곳으로 도착을 하고 있고요. 관악구 개표소에선 조금 전인 저녁 8시부터 투표함을 열어서 개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관악구 지역 개표 작업에는 개표 사무원 470여 명이 동원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에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고 의료용 장갑까지 끼고 작업 중입니다. 서울 관악구 유권자는 44만 6천여 명, 투표율은 약 76%였습니다. 사전투표 17만 4천여 표와 본투표 16만 6천여 표를 더해 34만여 표를 여기서 개표합니다.
전국 14,000여 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이 지금도 계속 개표소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개표소는 전국 시군구마다 한 곳씩 모두 250. 네, 지금 잠시 연결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 후보들의 선거 상황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석도 좀 끝났을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합이긴 합니다만 예측 득표율로 앞서고 있는 윤석열 후보 선거 상황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김민찬 기자, 출구조사 결과 접한 국민의힘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개표 상황실은 지금은 다소 차분해진 모습입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지역별 출구조사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개표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서 예상과 달리 초접전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에는 한동안 정적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당직자들을 중심으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출구조사 차이가 컸다면 윤석열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기도 했을 텐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서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번 선거에서 크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앞서 10%포인트 차이까지 승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오늘도 기자들을 만나선 호남에서 30% 득표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출구조사가 나오자 다소 예상 밖이라는 반응입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조금이라도 이긴 것으로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생각한 것보다 작은 차이라 의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표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김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네,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저녁 7시부터 여기 상황실에 모여서 출구조사 결과를 함께 지켜봤는데요. 지금은 송 대표는 잠시 자리를 떠났지만 우상호 총괄선대 본부장 등 선대위 간부들이 남아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포인트도 차이나지 않는 오차 범위 안에 초접전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상황실에선 일제히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출구조사 방송을 보고 있었던 송영길 대표는 울컥한 것처럼 손으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뒤졌던 지지율 격차를 따라잡았다고 보고 역전 가능성까지 점치면서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끝까지 마음을 졸였던 경기와 인천에서 그리고 20대 여성에서 높은 지지율을 확인하고 환호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출구조사 발표 직전에 MBC와의 인터뷰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접전으로 나온다면 무조건 이긴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분위기가 뒤집혔다고 보고 승리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워낙 초접전인 만큼 당선자 윤곽은 새벽이 되어서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그때까지 개표 상황실을 지키면서 최종 결과를 기다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네, 오늘 투표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녁 7시 30분까지 진행이 됐죠. 7시 30분까지의 투표율 집계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시 30분까지 20대 대선 전국 투표율 77%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도별 투표율 보겠습니다. 자, 최고 투표율을 보인 곳은 광주광역시군요. 81.5%, 그리고 최저 투표율 72.6%를 기록한 제주입니다. 전국 투표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7%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희가 사전 투표를 실시했죠. 지금 보신 투표율은 사전 투표까지 합산이 된 겁니다. 전국 사전 투표율 다시 한번 보죠. 36.9%였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훌쩍 넘는 분들 지난주에 이미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전 투표 제도 도입 이후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전 투표의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에서 사전 투표가 차지하는 게 몇 %냐 하는 거죠. 여기 최근 있었던 4차례 선거에서 사전 투표의 비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6년 총선 당시에 21%였는데 매년 선거를 치를 때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이미 3분의 1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2020년 재작년 총선에서는 투표자 10명 중에 4명이 사전 투표를 했다고 나오는군요. 자, 그럼 이번 20대 대선에서 사전 투표 비율 보겠습니다. 48%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군요. 절반 가까이 왔습니다. 앞으로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는 투표를 한다 그러면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는 본투표에 앞서서 사전 투표를 한다. 이런 투표 행태가 어떤 추세로 자리 잡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각 정당들의 선거 전략도 여기에 맞춰서 더 변화하지 않을까. 뭐 이미 변화하고 있겠지만요.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출구조사에는 유권자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심층조사가 함께 실시됐죠. 어떤 분석 나왔는지 다시 터치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균 기자 부탁합니다. 네, 다시 여기는 터치엠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 전인 8시 15분에 울릉도에서 개표가 막 시작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개표 상황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저는 유권자분들의 속마음 좀 이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이걸 보겠습니다. 후보 결정에 고려한 점, 이건 좀 큰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번에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셨습니까? 저희가 여쭤봤는데 지금 대부분 70%대를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외교 안보 정책을 처음에 넣을 때만 해도 사실 후보 도덕성이나 가족 논란 같은 것들이 좀 더 비중이 높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요. 선거 막판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 것들이 이 외교 안보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유권자들이 외교 안보 정책에 상당히 좀 비중을 두고 좀 염두에 두고 투표했다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가족 논란은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후보의 도덕성은 70% 이상 나왔지만 가족 논란 상당히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요. 젠더 이슈도 상대적으로는 낮게 나왔다는 결과 볼 수 있겠습니다. TV 토론이나 부동산 정책 고르게 높게 나왔고요. 두 번째로 높은 게 문재인 정부의 평가입니다. 이번에 사실 이번 선거가 이 정권 심판론이냐 국정 안정론이냐 했을 때 정권 심판론이 더 우세하다 이런 조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역시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도 컸다는 점 이번 선거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좀 보면요. 자영업자분들과 비정규직의 선택입니다. 이건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표심이 어디로 갈지 많이 좀 관심이 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자영업자 표심을 조금 더 많이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반이 좀 넘는 게 보이시죠? 윤석열 후보 유세 내내 자영업자 대책 확실히 보상해드리겠다 이러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좀 선을 긋는 모습 계속 보여줬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표심에 반영된 게 아닐까 싶고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또 최저임금 인상 같은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들이 좀 시행이 많이 됐는데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 어떤 기업의 규제 완화랄지 좀 성장에 좀 방점을 둔 정책들을 많이 내세웠었는데 그런 것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볼 때는 우리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기울게 만든 것이 아닌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개 정도 살펴봤는데요.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이어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M이었습니다. 네, 전국의 개표함이 속속 열리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표 소식은 캐스터들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엄주원, 김수지 캐스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첫 개표 소식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투표함이 열렸다. 먼저 경북 울릉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61.8%로 현재 1위. 네, 투표함이 열린 다음 지역 가볼까요? 전북 무주입니다. 개표 0.3%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76.4%로 1위입니다. 부지런한 개표소 다음은 어딜까요? 강원 양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69%로 현재 1위입니다. 네, 그럼 지금 개표가 시작됐으니까 다시 한번 후보들 자택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합이지만 조금 앞서고 있는 윤석열 후보 자택으로 먼저 가보죠. 자, 이기주 기자, 그곳 자택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출구조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초박빙으로 나오자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이곳엔 정적이 흘렀고요. 곳곳에서 탄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약 20여 명 정도 모여있던 지지자들도 휴대전화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 지금은 대부분 자리를 뜬 상태입니다. 윤 후보는 오늘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자택에 머물면서 투표와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선대본에 투표 동료를 지시했고요. 자신이 직접 SNS에 투표율이 높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또 확진자와 격리 국민들도 투표소를 향해 달라는 글을 잇따라 올리면서 투표를 적극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일단 자택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다 자정을 넘어 당락의 윤곽이 드러나면 자택을 나설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이곳에서 지지자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에 국회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로 이동해 개표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로 이동해 지지자들과 만나는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부인 김건희 씨도 윤 후보와 함께 자택에 머물고 있는데요. 당락의 윤곽이 나온 뒤에 김 씨가 윤 후보 일정에 동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서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자택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재현 기자, 지금 보니까 뒤에 지지자들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자택이 있는 경기도 성남의 순회동에 나와 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초경합 상태인 것으로 발표되면서 이곳의 긴장감도 조금씩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세 시간 전쯤부터 지지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고 또 응원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현재 3사모 모여서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를 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며 응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1시간 전쯤 외부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집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그들의 격려에 감사를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선 평범하고 성실한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투표를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출구조사 결과는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락의 윤곽이 드러나는 게 당초 예상됐던 새벽 1시쯤보단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서요. 이 후보가 자택을 나서는 시간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네, 다시 여기는 터치M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개표 상황 좀 빨리 전해주세요 그러신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왜 바로 할 수 없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서울이랑 경기는 지금 다 이렇게 미개표 상황이고요. 지금 전국 개표율이 0.1%밖에 안 됩니다. 지금 비어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건 제가 색이 좀 채워지면 돌아와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사이에 제가 아까 못 전해드린 유권자들의 속마음 짧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념 지형도 좀 여쭤봤거든요. 이념 지형은 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가 지난 대선이고요. 아래가 이번 대선입니다. 파란색 막대가 줄어든 게 보이시죠? 자신이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유권자 수가 그만큼 줄어든 거고요. 반면에 빨간색은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예, 보수라고 밝힌 유권자가 늘었습니다. 중도 유권자도 늘었죠. 정리해보면 중도와 보수는 좀 늘어난 반면에 지난 5년 사이에 진보라고 밝힌 유권자는 줄었다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지난 대선이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이다 보니까 좀 그런 영향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런 이해를 토대로 이번에 지지한 후보별 이념 성향을 좀 보면 이재명 후보 삼각형 보이십니까? 중도랑 진보가 확실히 높고 보수가 좀 작은 게 보이시죠? 반면 윤석열 후보는 중도랑 보수가 훨씬 더 높네요. 그리고 진보가 상대적으로 작은 모습 나타납니다. 두 후보를 겹쳐보면 이렇게 서로 대칭형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심상정 후보만 단독으로 보면 확실히 중도가 높군요. 저는 진보가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중도가 높고 진보가 약간 낮춰진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때문에 좀 진보가 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민주당 내에서 나왔었거든요. 심상정 후보의 진보 표심이 좀 짧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닌지 개표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후보 겹쳐보면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유권자 표심 살펴봤고요. 이제 개표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개표함이 열리면 다시 개표 결과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M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연결이 안 좋았던 개표소 연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표 결과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대 체육관에 마련된 서울관악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서울관악구에 설치된 투표함 160여 개가 이곳으로 하나, 둘 도착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인 저녁 8시부터는 밀봉되어 있던 투표함을 열어서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지역의 개표 작업에는 개표 사무원 470여 명이 동원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에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고 의료용 장갑을 끼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유권자는 약 44만 6천여 명인데요. 투표율은 76%였습니다. 사전투표 17만 4천여 표와 본투표 16만 6천여 표를 더해 34만여 표를 여기서 개표합니다. 전국 14,000여 곳 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이 지금도 개표소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개표소는 전국 시군구마다 한 곳씩 모두 251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표 작업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개표소 본부석에서 가장 먼 계한부에선 투표함을 열고 접혀있는 투표용지를 펴서 투표용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탁자에 있는 분류기로 표를 분류하는데요. 후보자별 득표수가 여기서 1차로 집계됩니다. 마지막 테이블에선 후보별로 제대로 분류가 됐는지 또 무효표는 없는지 눈으로 일일이 확인합니다. 모든 개표 과정은 50명가량의 참관인이 촉각을 곤두세워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관인은 각 정당에 추천한 40명과 일반인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가 저녁 7시 30분까지 진행되면서 개표도 예년보다 그만큼 늦어지게 됐는데요. 개표는 자정을 넘겨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개표소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본격적인 개표 상황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광화문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출구조사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이 이야기 마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자택 현장 분위기도 봤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전조사 결과에서 정말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대접전의 양상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 세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아까와 이제 역순으로 좀 여쭤볼게요. 먼저 정청래 의원님부터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사전 투표의 압승이 결국은 본 투표에서 결과를 최종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단일화 국민 배신 이거에 대한 분노 유발 그리고 거기에 의한 감성적인 투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면서 이제 좀 잠잠해지면서 아마 원래대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전 투표는 저희들이 많이 앞섰다고 보고 있고요. 여론조사에서는 잘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구글 트렌드라든가 네이버 다음 이제 검색량이거든요. 네네. 검색량이 저희 자체 분석으로요. 3월 7일까지 이재명 후보가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3월 8일 날 이렇게 붙었거나 윤석열 후보 조금 앞선 경향이 있었는데 네. 그것은 사전 투표 이후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5년 전에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탄생을 했고 5년 동안 좀 실망을 했어도 탄핵 이후에 역사는 진보한다, 전진한다 이런 힘이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이제 그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역풍이냐 순풍이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정청래 의원께서는 역풍이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고요. 현장의 분위기를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김용태 전 의원께서는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좀 더 붙어 있는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는 걸로 일단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나왔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원인을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료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3사 출구조사, 즉 오늘 했던 출구조사에서는 이 약 8.8%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거로. 다만 지난 이제 사전 투표가 워낙 높았고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섰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결국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보정을 한 셈인데요. 저는 뭐 이 결과가 이렇게 그냥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지만 저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네. 저희가 반성할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20대 그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특히 20대 남자들 이대남이라고 하죠. 여기 공략을 하기 위해서 뭐 여가부 폐지랄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편 게 있는데 네. 그것이 득점을 한 것도 있지만 실점을 한 것도 많다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잘 이것을 이해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저희 국민의힘이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대해서 큰 공을 들였고 호남 주민들로부터 예전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나온 출구조사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 20대 다음에 호남에 대해서 보다 정말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야 하지만 다가오는 다른 선거에서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국민 여러분한테 이 말씀은 분명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정말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뜻을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완벽하게 담아내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점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민주당의 수치가 좀 높게 나온 거지만 아직까지 이제 결과는 정말 오늘 밤을 새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이런 선거는 저도 뭐 처음 겪어봅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의 이 대선의 박빙은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박빙의 선거 끝으로 이상일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유권자의 선택의 결과들이 그 굉장히 큰 정치적 의미를 담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출구조사 예측이고 아직 최종 결과는 모르지만 이런 초박빙의 승부라는 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정권교체 여론이 과반을 점하더라도 불안한 후보한테 무조건 지지를 보낼 수 없다라는 유권자 상당히 많았다는 의미고요. 네. 또 이재명 후보의 준비된 후보 그다음에 역량에 대한 평가가 아무리 높아도 믿음이 완벽히 가지 않는 후보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표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지 선거의 승패뿐만 아니라 집권 이후에도 그런 어떤 우려와 불안들을 충분히 알고 가라는 어떤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결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해서 투표를 했다가 이제 지난 이 2017년에 열렸던 선거에 비해서는 약 한 14%포인트 정도가 내려갔고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이제 상대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 투표를 했다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13%포인트 정도가 올랐던데 역시 그러니까 뭐 일단 이 소장님 보시기에도 이번 선거가 그만큼 조금 더 이제 진영 간의 대결 구도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죠. 진영 간의 대결하고 더해서 그 유권자들이 이제 대선 후보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번 대선의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두 후보를 둘러싼 리스크, 어떤 악재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런 어떤 기준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인가에 대한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선거고요. 그런 고심이 충분히 묻어난 어떤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세 분과 함께 오후부터 쭉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김용태 전 의원님, 이상일 소장님까지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저는 4부에 또 MBC 라디오 정치 인싸와 함께 계속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지금까지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개표가 이제 막 시작된 곳을 돌아봅니다. 투표함이 열렸다. 먼저 8시 15분쯤 가장 먼저 개표가 시작된 울릉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73.4%로 현재 1위.
네, 투표함이 속속 열리고 있는데요. 전북 무주 개표 극초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76.4%로 현재 1위. 부지런한 다음 개표소는 어딜까요? 강원도 양양 개표율 0.7% 이제 막 시작됐네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2.2%로 앞서갑니다. 네, 다음 지역 볼까요? 충북 영동은 개표가 2.4%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62.6%로 현재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개표가 시작된 곳 돌아보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 개표율은 6.8%입니다. 현재 1위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60.4%. 네, 다음 투표함 열어볼까요? 충북 단양입니다. 개표 역시 극초반이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6.7%로 현재 1위입니다. 다음 지역은 충북 증평입니다. 개표율 3.9%인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48.6%로 현재 1위. 다음 지역 보겠습니다. 전북 고창은 개표가 9.8% 진행이 됐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8.5%로 현재 1위입니다. 투표함이 열린 다음 지역 가볼까요? 전남 영암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영암의 현재 1위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67.1%. 네, 다음 지역은 강원 삼척입니다. 개표 0.6%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9.5%로 현재 1위입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54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극초반입니다만 이 시각 1, 2위 후보 전국적인 득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전국적으로 개표가 0.1% 미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5%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2.2%로 2위 달리고 있군요. 표차는 4,672표 차이입니다. 자, 이어서 알토론 같은 분석으로 가득한 터치엠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대선에서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지역들의 민심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요. 염기현 기자. 네, 여기는 다시 터치M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 55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개표 상황이 전국적으로 0.1%밖에 안 됩니다. 지금 수도권은 뭐 전혀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남은 지역들 간단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게 충청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충청 지역은 이 당락을 가르는 캐스팅 보트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충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5.1%로 앞서고 있고요. 충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7.2%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 싶으실 텐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개표 지역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충북에서도 대부분 다 미개표 지역이고요. 지금 보은이랑 영동 같은 곳들이 좀 과대 대표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은 영동은 박덕흠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단양과 증평에서 현재 충북 개표율 0.4%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57.2%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충북에서는 이 증평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평 지난 7번의 대선을 모두 맞춘 지역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쪽집게 지역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여놨죠. 증평 현재 개표율 0.4% 진행이 됐는데, 잠시만요. 증평, 예, 이재명 후보가 49.6%로 한 2% 이내, 2%포인트 이내의 근소한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증평 같은 경우는 지금 개표율이 4% 이상 진행이 됐는데요. 글쎄요, 이 정도라고 해도 아직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민주당이 좀 앞서고 있었는데요. 충남의 개표 상황 보시면은 서천 정도밖에 없습니다. 서천 사실 군산 지역이랑 많이 붙어 있어서 좀 교류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직은 충남도 개표율이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곳 잠시 후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경남 민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산청, 고성 두 곳에서밖에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에 예전에 김태호 의원 출마했던 지역구이기도 한데 현재 지금 상황으로는 뭐 전체적인 판세를 읽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전남 민심 좀 보겠습니다. 전남 현재 영암, 화순, 고흥에서 개표 진행 중인데 전남 같은 경우 0.2% 현재 개표 진행됐고요. 이재명 후보가 87.8% 지금 출구조사보다 훨씬 앞서게 나오고 있는데요. 화순 지역 잠깐 보면 88%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현재 한 자릿수 정도의 득표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표 극초반이지만 사실 호남 지역에서는 1위보다도 사실 2위 성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목표로 했던 30%에는 못 미칠 걸로 보이는데 과연 두 자릿수는 올라서게 될지 저희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소개를 못 해드린
유권자분들의 속마음 2개만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 관련된 질문도 했어요. 자, 보시면 맨 위에는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가운데는 1주택자 자가 거주자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전월세 세입자분들, 이렇게 주택 소유 형태별로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아무래도 다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뭐 보유세라든지 혹은 종부세라든지 세부담이 좀 늘었다, 이런 분석이 많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실제로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분들의 절반 이상이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혔고요. 1주택자도 역시 과반 이상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월세 형태의 주거를 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논란이 됐던 것이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임대 거주 기간을 2배로 4년까지 늘려주기는 했지만 전월세 가격이 좀 크게 올랐다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세입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저희 심층 출구 조사에서는 일단 전월세 주거 형태를 가진 유권자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끝으로 차기 정부의 최우선 현안이 뭔지 저희가 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경제와 일자리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불거지면서 유가도 크게 오르면서 지금 경제 주가도 많이 조정이 됐죠. 그래서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 높아졌는데 역시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이걸 최우선으로 꼽았고요. 그 다음이 역시 또 부동산 문제, 집값 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위에 정치 개혁이 꽤 높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 정치 개혁 화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선거 막판에 좀 화두를 던지면서 또 통합을 하겠다, 공동 정부를 꾸리겠다 이러면서 정치 개혁을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한 3번째로 꼽았습니다. 정치 개혁을 꼽았고, 복지 확대라든지 또 저출생,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은 한 자릿수의 고른 분포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오늘 밤을 거의 새워서 당선인이 확정이 되면 아마 이 표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경제 문제와 집값 문제 많이 좀 고민 많이 하고 계신다는 점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표가 속속 진행되면 본격적인 개표 데이터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 M이었습니다. 겨울 올림픽 종목들과 함께 달려보시죠. 오늘 밤에 금메달은 누가 차지할까요? 당선을 향한 질주. 먼저 쇼트트랙 경기장입니다. 멋진 코너링 후에 경남의 현재 1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67.6%로 앞서갑니다. 네, 다음은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 갑니다. 스틱으로 요리조리 몰고 가서 득점으로 이어질까요? 자, 충남의 현재 순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5.1%로 현재 1위입니다. 자, 이번엔 썰매를 타고 내려가 보시죠. 루지 종목인데요. 누가 더 빨리 달리고 있을까요? 충북입니다. 개표율 0.5%인 가운데 현재 1위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56.5%. 네, 이번에는 컬링 경기장인데요. 빠른 스위핑으로 스톤을 몰고 가서 쳐냅니다. 자, 대구의 현재 순위 볼까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67.9%로 현재 1위. 이번엔 스노우보드를 타고 시원하게 슬로프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주행하면서 내려가는 속도가 아찔한데요. 경북 이제 막 개표 시작됐습니다. 현재 1위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76.8%입니다. 네, 다시 쇼트트랙 경기장입니다. 빠르게 코너를 돌고 있죠. 자, 전남 역시 개표 극초반인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7.3%로 현재 1위입니다. 자, 다시 아이스하키 경기장입니다. 턱이 날아듭니다. 누가 골인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북의 개표율 0.8%인 가운데 현재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89.2%. 네, 썰매를 타고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 지역의 현재 순위를 볼 텐데요. 빠르게 내려가서 강원의 현재 순위 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5.7% 현재 1위. 자, 이번엔 전국 개표 상황 다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개표율 0.1%인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64.5%, 윤석열 후보 32.4%로 현재 1, 2위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지도를 보면서 시도별 현재 1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란색이 이재명 후보가 1위인 지역, 붉은색이 윤석열 후보가 1위인 지역인데요. 미개표 지역도 역시 있습니다. 네, 충남, 호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강원, 충북, 그리고 영남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새로운 시각으로 후보들을 조명해봤습니다. 새로움을 입다. 자, 먼저 등장하는 후보 이재명 후보입니다. 우리 전통 자수의 아름다움이 전해졌고요. 전국의 개표율 0.1%인 가운데 이재명 후보 64.2%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등장할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전국에서 32.7%로 현재 2위입니다. 자, 다음 후보는 심상정 후보군요. 한복 원단이 멋스러워서 평소에 입어도 되겠죠. 전국 개표 상황입니다. 심상정 후보 1.5%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4.2%로 현재 1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2.7%로 현재 2위, 정의당 심상정 후보 1.5%로 현재 3위입니다. 네, 여기는 데이터 M입니다. 심층 출구조사로 더 깊은 분석 이어갑니다. 이번 심층 출구조사에서는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는지도 물어봤지만 지난번 대선에서도 누구를 찍었는지 물어봤거든요. 자, 그럼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표심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네, 먼저 문재인 후보 지지를 했던 사람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72%는 이재명 후보를 그대로 지지를 하면서 민주당으로 표를 가져갔고요. 4분의 1, 25.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4분의 1이 표심을 옮겨간 건데 보통 이렇게 여야를 넘나들면서 표가 바뀌는 거는 잘 없는 일이거든요. 지난번 대선이 탄핵 대선으로 좀 특이한 대선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후보를 결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평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 25%, 4분의 1가량이 윤석열 후보로 지지 후보를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요, 홍준표 후보를 당시에 지지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95.4%가 그대로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거의 표심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도 보실 텐데요. 안철수 후보는 18.3%가 이재명 후보를, 80%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표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흘렀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표가 많이 갈렸고요. 당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표가 많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하러 넘어간 사람들도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2.4% 정도고,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서는 0.1%와 1.2%로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특이한 게 보이는 게 여야를 넘나드는 이런 후보를 바꾸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4분의 1 정도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 윤석열 후보로 표가 넘어간 게 4분의 1 정도 되는 건 상당히 좀 특이한 걸로 보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대선이 조금 특이한 선거였고,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평가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조사 결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M이었습니다. 추억 속의 골목놀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공기알 놀이를 하고 있네요. 5알을 다 올렸는데요. 경남 개표율 0.2%인 가운데 현재 1위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66.9%. 네, 다음은 닭싸움입니다.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죠. 자, 충남의 현재 순위 보겠습니다. 개표 0.1% 극초반이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65.1%로 현재 1위입니다. 자, 다음은 숨바꼭질을 하고 있네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번 지역은 어딜까요? 충청북도입니다. 개표율 1%가 아직 못 미쳤네요. 현재 1위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57.2%입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서 알까기네요. 탕천했고요. 대구 개표 0.1% 초반인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67.9%로 현재 1위입니다.
네, 추억 속의 골목놀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기차기 헛둘 열심히 차고 있죠. 경북 개표 극초반입니다. 현재 1위는 윤석열 후보네요. 77.8%. 네, 당 충전도 하고 갈까요? 달고나와 함께 전남의 현재 순위 보겠습니다. 전남에서 개표 0.9%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88.2%로 현재 1위입니다. 추억여행 떠나고 계시나요? 다음 골목놀이는 뭘까요? 자, 이번 지역은 전라북도입니다. 0.9% 개표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88.9%로 현재 1위. 네, 역시 또 공기놀이로 돌아왔습니다. 5알을 다 올릴 수 있을까요? 자, 강원에서 개표 0.1%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4.4%로 현재 1위. 자, 초반 승기를 누가 잡고 있을까요? 전국 개표 상황입니다. 0.1%의 개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2.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4.7%로 현재 1, 2위입니다. 네, 최첨단 볼륨메트릭 모션 캡처 기술과 함께 현재 순위 전해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내일. 자, 댄스 감상하시고요.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 기술 주권 확립을 공약한 후보 누굴까요? 자, 후보의 모습이 나타날 텐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현재 전국에서 63.1%로 1위입니다. 네, 최첨단 모션 캡처 기술과 함께 다음 후보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댄스부터 감상하시고요. 아우, 잘 추죠.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후보의 공약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 이 공약을 한 후보 윤석열 후보입니다. 33.9%로 현재 2위. 네, 인기곡이죠.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과 함께 보는 다음 후보의 순위. 자, 현장 중심 연구 개발 그리고 보편적인 정보 접근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보. 자, 누굴까요? 후보의 얼굴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자, 전국에서 개표 0.1% 진행된 가운데 심상정 후보 1.4% 득표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대선 줌인 시군구 상황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남 금산입니다. 개표율 0.2%인 가운데 현재 1위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49%. 자, 다음은 충남 서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65.1%로 현재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충북 제천시인데요. 개표율 1.4%인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8.2%로 현재 1위. 다음은 충북 단양입니다. 개표 1.8% 초반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6.2% 현재 1위. 다음 지역 충북 영동군입니다. 개표율 5.4%인 가운데 현재 1위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60.5%. 다음은 충북 보은입니다. 개표 22.2%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7.9%로 현재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은 충북 증평입니다. 족집게 지역구로 아까 알려져 있었죠. 현재 1위는 49.6%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다시 여기는 터치M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 11분 막 지나고 있네요. 자, 보니까 경기도의 개표함이 열렸습니다. 지금 전국 개표율은 0.2%로 올라갔고요. 그런데 경기도 아까 분명히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경기 북부의 일부 지금 지역만 좀 열렸는데요. 연천이랑 포천 지역 원래 상대적으로 좀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민주당에서 포천 지역에 GTX 신설 이걸 공약했다 말씀드렸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포천과 연천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동두천 지역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미개표 지역이 워낙 많아서 경기 지역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고요. 이번에는 전북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 지역, 이 전북 동쪽 지역 중심으로 지금 개표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눈여겨볼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막 개표가 시작이 됐는데 바로 이 남원, 임실, 순창입니다. 이 전북 지역 내에서도요. 이 남원, 임실, 순창은
지난 총선 때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이 당선된 지역입니다. 이용호 의원은 원래 민주당이었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는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남원 임시 순창의 민심 좀 궁금했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우세하겠지만 얼마나 되는지 이번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순창 지역 민심인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현재 순창 개표율 5.3% 진행된 가운데 89.8%로 거의 9대 1에 가까운 격차로 지금 현재 1위로 달리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남원도 온 김에 보고 가면 85% 이상 높은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11.6% 정도 득표한 걸로 나오고요. 현재 지금 개표 상황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지금 전북이랑 경기 쪽 살펴봤는데요. 현재 충남도 보면 네, 부여랑 금산 정도만 좀 개표가 추가됐습니다. 아직은 좀 개표 데이터가 좀 부족해서요. 잠시 후에 개표 데이터 쌓이면 제가 또 다른 지역 또 돌아가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M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9시 14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표는 여전히 극초반이죠. 이 시각 1, 2위 후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득표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1.5%로 1위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5.5%로 2위 달리고 있습니다. 19,000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개표는 지금 0.2%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선택 2022 뉴스데스크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표 상황 좀 더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용, 이재은 앵커가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